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군사작전을 시작하게 됐고, 주말간 상당히 어지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좀 열려봐야겠지만, 내일 한번 저녁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겠지만 얼마나 큰 변동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비트코인 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비트코인 시장은 또 주식시장이 열려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코인 시장이 또 따라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인 시장도 그렇게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변동폭이 좀 있는 것 같고, 상황을 좀 더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완전 긍정적일 순 없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다, 반등이다, 바로 반등이다 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거나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월요일장을 보고 만약에 월요일장이 미국에서 하락을 한다면 비트코인 시장도 재차 하락을 할 거고, 코인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다 보면 청산 물량이 또 나오다 보면 또 큰 낙폭을 기록을 한다면 미국 시장은 또 그에 또 반응하면서도 또 한 번의 낙폭을 또 기록을 한다면 우리나라 화요일장에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한다 그래서 바뀔 건 없으니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나는 매수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글쎄요, 타이밍을 맞추겠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타이밍 맞추는 건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 맞출 생각이 없고, 제가 현금이 생기는 대로 천천히 모아가면서 꾸준히 시간을 녹여가면서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 내 돈은 기업에 투자된 돈이지만 내 인생의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모아갈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과거 이제 전쟁 났을 때의 그 S&P 500 지수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전쟁 난 이후에는 다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나서 조금의 하락은 있었지만 재차 반등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낙폭이 클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부 투심 악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세진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잠깐의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반등을 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과거 주식시장이 그렇게 경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 지금까지의 국제 정세들 그냥 뉴스 보면서 그냥 재미삼아 모니터링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심각하게 투자에 적용을 해서 당장 팔고 그 다음에 좀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출 수 있다면 다행인데, 우연찮게 맞으면 맞을 수 있겠지만 실력으로 맞추겠다는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살 때는 가격이 올라와줘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또 사시면서 또 망설이게 되고 하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사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꾸준히 모아가는 입장에서요, 그렇게 보는데, 가격을 맞추겠다, 이번에 가격을 맞춰보겠다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질문이 청원참여님께서 BTK 억제제 웨일즈도 테드 치료제인가요? 경쟁약품은 아니죠? 하셨는데, BTK 치료제랑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로바트랑 경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경쟁이냐라고도 할 수 없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적응증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은 맞죠. 같은 적응증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은 맞는데, 같은 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기전이라면 서로 비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경쟁이다. 그리고 아제넥스랑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이나 이런 아이메로프로바트나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데이터 비교가 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약물로서의 이런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BTK 억제제랑 FcRn 억제제랑은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환군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일 수 있어도 이 FcRn 저해제가 타겟하는 질환과 BTK 억제제가 타겟하는 질환이 겹칠 수도 있지만 또 안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자체가 경쟁 약물이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확대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경쟁이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객관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웨일즈 치료제도 그레이브스병 먹는 약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편의성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리고 테드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BTK 억제제는 사노피의 웨이릴즈라는 약물인데, 얘는 BTK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BTK 억제제는 이제 뭐 비세포를 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세포를 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세포가 뭐 하는 데냐면 얘가 이제 항체 공장이에요. 항체 공장. 항체를 생성을 하는 곳입니다. 항체 생성하는 곳. 항체를 생성하는 곳인데, BTK 억제제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항체 생성을 차단하겠다. 그 말은 항체 생성을 차단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FcRn 저해제는 뭐예요? 항체의 재활용을 막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항체를 생성되어 있던 항체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쓰레기 나올 물건을 안 만들겠다고요. 사노피의 웨일즈는. 그 다음에 FcRn 저해제는 만들어진 걸 쓰레기통에 버리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를 지금 조절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테드 같은 경우를 보면, 갑상선 암병증이죠. 테드 같은 경우를 보면 웨이릴즈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라는 건 항체를 조절하면 테드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 그 말은 FcRn 저해제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까지 이야기가 발전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지난번에 그 DS투자증권 레포트를 읽으면서 제가 복습을 해드린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테드에서 경쟁약이 될 거냐? 물론 경쟁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지만, 과연 이 BTK 억제제가 대규모 임상 3상까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참고로 웨일즈 테드 임상은 임상 2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상까지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해 봐야겠지만 시간이 또 걸리겠죠. 일단은 얘가 항체를 조절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임상 대상 자체를 이 그레이브스병을 동반한 테드 환자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바토클리맙 테드죠. 바토클리맙 테드와는 경쟁이 구도가 좀 다릅니다. 바토클리맙 테드는 그러니까 항체는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좀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조절이 된다는 건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환자들의 상황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는 가지고 있어서 테드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바토클리맙이고요. 웨이리즈 같은 경우는 그레이브스병을 동반한 테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레이브스병 임상도 같이 진행을 아마 할 거기 때문에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토클리맙이 출시가 되더라도 좀 타겟하는 질환군 환자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반응 면에서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환자 효능면이나 뭐 부작용도 좀 봐야 되고요. 과연 대규모 임상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또 한번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같은 질환에 대해서 경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이 완전히 경쟁사다라고 하기도 좀 힘든 게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쟁 약물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경쟁 약물이라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상당히 위기냐? 웨이리즈는 먹는 약인데, 먹는 약이고 바토클리마브는 주사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편의성 자체가 웨이리즈가 높다면 바토클리마브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위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규모 임상 데이터가 나와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쟁 약물이 없는 질환은 없죠. 세상에 단독 약물로만 출시가 돼서 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그 뒤에 경쟁 약들이 따라옵니다. 분명 따라옵니다. 테드라는 질환 자체가 태페자가 지금 독점으로 단독으로 나서고 있지만 파토클리맙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웨이리즈도 테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약이 없는 약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약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다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경쟁 약물이 있더라도 효능을 또 봐야 되고요. 임상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 약물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바로 팔거나 한올바이오파마 경쟁사가 등장을 했어 라고 하면서 지금 팔아야지. 경쟁 약물은 편의성이 높다는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음에도 편의성이 되게 높다는데 우리 위기야 하면서 만약에 팔아버린다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게 경쟁이 안 됐던 약물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 3상 진행하는데 한참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웨이리즈라는 경쟁 약물이 등장했다라는 것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주식을 팔면 나중에 후회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맙 테드가 임상 3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웨이리즈는 이제 3상에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테드라는 약물 자체가 바토클리맙이 자리를 잡고 있을 상황일 거고 그리고 만약 웨이리즈가 데이터를 보고 나서 뭐 완전 좋다, 엄청나게 좋다라는 게 된다면 물론 테드가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이제 팔면 돼요. 늦지 않아요. 그때 팔아도. 주식 가격이 좀 떨어져서 파는 거 아닙니까? 꼭대기에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대기에서 못 팔죠. 꼭대기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건 우연이죠. 우연. 내가 팔았더니 꼭대기더라가 되는 거지 내가 꼭대기인 줄 알고 팔았다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대기에서 못 판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뭐 어깨에서 판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리고 테드라는 게 글쎄요. 만약에 성공을 해도 시장을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사노피 웨이리즈도 그렇게 큰 시장 효과를 다 독점을 할 거냐? 뭐 데이터가 워낙 좋고 부작용도 워낙 없고 반응도 워낙 좋고 편의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저 사노피 BTK 역제제 웨이리즈를 꾸준히 팔로우업을 할 뿐이지 매도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경쟁 약물의 등장 때문에 이 약을 팔아야겠다라는 매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가 출시가 되고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경쟁약이 임상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아제넥스는 만약에 한 200달러나 300달러쯤에서 바토클리맙 아니면 아이메로프로바트 강력한 경쟁사가 등장했네 팔아야겠다라고 판 분들은 지금 700달러 800달러 갈 때까지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겠죠. 그쵸? 300달러 때 막 파셨던 분들은. 근데 아제넥스는 경쟁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잘 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장 선점 효과라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잘 잡으면 이제 시장을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상승도 동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쟁력이 등장한다면 나중에 조정을 받을지언정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객관적인 그 주식 투자 철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원참여님께서 뭘 두려워하시는 건 알겠지만 아직 주식을 팔아야 될 만큼 두려운 타이밍은 아니다.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우리 같이 투자를 이어나가면 된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분들도 너무 경쟁 약물이 등장했다고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매도의 이유를 찾아서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책임드리지는 못하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지만 저는 지금 팔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바이오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1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뭐 재작년쯤에 그렇게 기가 막힌 데이터들 나올 게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횡보를 했잖아요. 다른 바이오 주식 할 때 잘 못 가고. 근데 올해부터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작년부터 스멀스멀 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2년간 데이터가 없다가도 1년에 몰아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데이터 없는 세월을 견디셨다는 얘기인데 그 견디었을 때의 2년 동안의 주가의 변동 오른 날도 있고 떨어진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올랐다가 어느 날은 한 달 내내 떨어졌다 이런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의 변동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바이오 주식 투자했다가는 시세 차익 노리고 빠지는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수익을 못 얻을 거고요. 바이오 주식의 그 급한 상승과 바이오 주식 특유의 그 급등 있잖아요. 몇 달간 뭐 한 1년간 계속 오르고 아니면 기업가치 상승이 목전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급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바이오 주식 특유의 상승장을 가져가기에는 단순한 시세 차익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림의 떡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노피 BTK 억제제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노피 BTK 억제제도 이제 임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매도를 단기적으로 하겠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데이터 다 확인하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경쟁약물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경쟁약물 등장했다고 미리 뛰어나가는데 나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주식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면 저는 조금 더 데이터 나올 때까지는 계속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 가격보다 사노피의 BTK 억제제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영향으로 나중에 주식이 떨어질 때는 가격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해요.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올바이오파마는 2029년이면 그레이브스병 치료제가 실제로 FDA 허가를 받고 신약이 출시가 될 거고요. 사노피 BTK 억제제는 그때도 아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갭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이지만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으니까 아무리 사노피 BTK 억제제가 경쟁력으로 등장하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만약 그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조금씩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너무 좋은 게 좋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다음 주 주중의 장은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피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들의 욕구들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거 언제 팔지 하면서 계속 오르니까 못 팔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얼마나 다들 불안하겠어요. 내일 코스피 떨어진다, 뭐 오른다, 아니다, 비트코인 안 떨어지니까 별로 안 떨어질 거다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관망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이 좀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시세 차익으로 인한 투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래서 뭐 AI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업황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냐 또 뭐 그거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뭐 고점 돌파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가 돌파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터져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수익권일 거란 말이에요.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철학을 가지신 분이나 훈련을 하신 분들보다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훨씬 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5만원이 깨질지 어떻게 알죠? 그죠?
뭐 투자 심리는 그 매수 심리는 악화가 되어 있는 이 분위기에서 매도 심리만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밑에 호가창이 좀 얇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또 던지고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5만 원이 깨지고 4만 원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준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4만 원대가 왔을 때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 버튼이 쉽게 안 나가겠죠. 그렇죠? 아,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버튼이 쉽게 안 나가실 거고, 기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 버튼 누르실 거고요. 그렇죠? 전쟁이랑 한올바이오파마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쵸? 만약에 지금 떨어지는 건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일 겁니다. 그쵸? 펀더멘털 변화가 지금 없고 임상 잘 진행하고 있고, 미국 본토에 미사일 맞은 거 아니잖아요? FDA가 미사일 맞아서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환자들 지금 미국에서 잘 처방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와중에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변화는 없는데 주식 가격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데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투심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악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업만 보자 라는 내용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위주로만 보자. 기업 위주로만 봐서 만약에 그 기업에 펀더멘털이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매수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무섭다고 안 사고 올라갈 것 같다고 고점에서 사고, 이걸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고점에 샀는데 떨어질 땐 너무 무서워서 저점에 팔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투자 패턴, 손해 패턴이잖아요. 좋은 주식 샀다가 주식 가격 떨어지면 너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이유가 다 갖다 붙여져요. 그게 이유가 됐든 안 됐든 어떤 이유든지 다 갖다 붙여져서 떨어집니다. 그럴 때 기업만 보고 살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고, 그럴 때 기업만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 있으셔야 이 주식시장 긴 투자 세월을 해 나가시고 이겨 나가시는데, 그런 판단은 할 줄 알아야 되고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심이 악화될 때 과연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 기업 주가가 떨어지는지, 기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일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라면 나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잖아요. 판단은 된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손가락이 잘 안 눌러지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망설이고만 있고 행동 안 하고 답만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하면, 물론 뭐 지킬 수는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 원칙 두 가지를 얘기한 게, 첫 번째는 잃지 마라 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 였잖아요. 돈을 잃지 마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가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만큼 잃지 않는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안 누르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굳이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장기간 기다리셔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떨어졌을 때 사볼 수 있는 그 투자자의 마인드나 철학, 그런 것들이 막 그 기업 공부가 다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모든 주식들을 떨어졌을 때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무너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회사를 이거 떨어지면 사라 그랬어. 떨어질 때 사야지 언제 사? 덜컥 샀다가는 지하 5층에서 샀는데 지하 20층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된 회사라면 이 회사 지금 미국 전쟁 난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전쟁 난 거랑 한올바이오파마랑 무슨 상관이지? 주식 가격은 왜 이렇게 2주간 빠지는 거야? 벌써 4만 원대가 됐네? 전혀 도저히 생각해도 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왜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이 영향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도저히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어찌 보면 이렇게 빠진 게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쟁이 끝나고 투심이 좋아지면 반등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다면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장기적으로도 수많은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악재 터질 땐 가만히 있다가 호재 터질 때 다시 사고, 그럼 매번 고점에서만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반복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투자 세월 수년, 수십 년 가까이 남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거꾸로 행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제 정세가 안 좋고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때로는 뭐 3, 4%, 5%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금방 4만 원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아차,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고 5만 원대 뭐 이렇게 파시는 분들 생기실 수 충분히 생길 것 같아요. 충분히 많겠죠. 많이 생길 겁니다. 외국인 기관들 빠져나가는 거 보고 무서워서 막 던지실 겁니다. 야, 이제 수급 꼬였다. 외국인 기관들 연기금도 이제 파네. 수급 꼬였네.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네. 오케이, 난 지금 팔아야겠어 하고 지금 딱 팔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만원대가 왔어요. 그래서 4만원대 다시 살 수 있다, 난 다시 살 거다 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4만원대 다시 사시는 분들이면 그래도 타이밍을 잘 맞추셨다. 점쟁이 그 피를 물려받으셨다. 잠깐 찍신이 들어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하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투자 습관들이면 나중에 다 물려요. 다 물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한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남고 습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투자는. 오늘만 해야지, 내일만 해야지가 일주일, 한 달 되고요. 일주일, 한 달 되면 1년 됩니다. 그게 그 습관이.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고점 급등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급등주만 찾아가게끔 내 몸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런 급등주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급등주 피로감이 너무 심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투자 습관이 장기 투자로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고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은 그런 급등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쵸?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에서 잘 팔았다, 나는, 막, 이런 자랑도 하시고, 인터넷에서 보면 수익, 인증도 막 하시고, 나 이만큼 먹었습니다 하고 파시는 분들 보면, 보통 3만원에 사서 32,000원에 팔고, 6%, 7% 먹었다 하시는 분들, 되게 저는 좀, 되게 귀여우시다라고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분들이야 수익 나면 축하드리지만, 저희는 장기 투자하는 저는 유튜버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배를 타셨고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먼 항해를 같이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유심히 잘 보시면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될지 를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에 따른 주가 하락이 참 한 3년 뒤의 상황을 봤을 때, 한올바이오파마가 3년 뒤 2029년의 주가를 봤을 때 지금의 매도로 인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을 때 이 주식 가격을 보고 참 귀엽다 할 수도 있어요. 시계열을 한 3년 뒤로 늘려보세요. 2029년이죠. 3년 뒤면 브레이브스병 약이 출시가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럼 FDA 승인도 받았을 거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주가가 저 멀리 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한 하락, 6만원에서 4만원 됐네, 40%가 떨어졌네, 만약 예를 들어서 30-40%가 빠졌네, 이런 정도의 뉴스들 3년 뒤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재밌겠죠. 그렇죠? 야, 그때 그게 뭐라고 하면서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다 지나갈 건데 지금 당장에 무서워서 판다면 나중에 3년 뒤에 그 과거에 팔았던 내 주식 가격 6만 원이든 5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그 가격을 보고 얼마나 땅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을 사실 투자 심리 악화를 좀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단도 궁금하네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바이오 투자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큰 이득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노리는 거, 뭐, 수익 계속 나시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상승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단타 조금 조심하시고, 이럴 때 이제 많이 벌었던 돈들로 투자를, 그러니까, 100만원 할 때 10% 잃으면 10만원만 잃으면 되지만, 1000만원으로 시드가 불어났을 때 10% 잃으면 100만원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10만원 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지만, 1000만원이 100만원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루에 손절 몇 번 치다 보면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막 날아가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바이오주는 상당히 장기적인 회사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투자 심리 수개월, 수년간 겪어 나가셔야 할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열심히 잘 훈련을 해서 나중에 내 장기 투자 철학에 정립을 하고 내 습관에, 투자 습관에 도움이 되도록 잘 발전시켜 나가볼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또한 모아 가시면서 투자하신다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하늘바이오 파마의 주식이 여러분들의 이 투자 습관, 철학, 행동을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해줄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생각들 편하게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휴장이니까 내일은 미국장을 보는 게 좀 재밌겠네요. 미국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한번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장이 되면서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니까 떨어진다 생각하고 봐야겠어요. 남은 연휴 잘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